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뷰 팝업을 실행한 다음에 이번에는 리스토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자, 한번 눌러보세요. 리스토어. 그냥 이렇게 뷰가 돌아갔죠. 요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오리엔트 뷰라고 있죠. 오리엔트 뷰를 본 다음에 리스토어를 봐야 돼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트루 쉐이딩 밑에 렌더링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 렌더링 스타일에 들어가 보면 쉐이디드 위드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쉐이디드가 있고, 와이어 프레임 위드 딤 엣지가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위드 히든 엣지가 있고, 스테이틱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스튜디오, 그리고 페이스 어널리시스, 그리고 파셜리 쉐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쉐이디드 위드 엣지는 뭐냐 하면 요거 클릭하면은 지금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 이 상태가 쉐이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컬러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쉐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위드 엣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모서리의 엣지도 같이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모서리 엣지에 컬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모서리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다시 렌더링 스타일에 가볼까요? 렌더링 스타일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쉐이디드 해볼게요. 쉐이디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서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서리는 보이지 않고 이 페이스에 이렇게 쉐이드가 돼서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렌더링 스타일에 다시 가봅니다. 다시 가서 이번에는 와이어 프레임 위드 딤 엣지를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해 보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보여지고 있는 이 오브젝트가 엣지만 보이죠. 이렇게 엣지만 보이게 되고, 이 엣지 중에서도 이쪽은 진하게 나오고, 여기는 진하게 나오고, 이쪽은 또 흐리게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는 진하게 나오는 부분이 현재 보이는 부분이에요. 보이는 부분이고, 흐리게 나오는 부분이 이 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엣지입니다. 자, 쉐이드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엣지가 나와 있겠죠. 이 엣지가 나와요?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는데, 렌더링 스타일에서 와이어 프레임 위드 딤 엣지를 하게 되면 보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 가려서 이 앞쪽 면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흐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렌더링 스타일로 갑니다. 자, 다시 렌더링 스타일에 가서 이번에는 와이어 프레임 위드 히든 엣지를 한번 클릭해 보죠. 그러면 안 보이게 되죠. 면에 가려서, 이 앞쪽 면에 가려서 안 보이는 엣지는 아예 표현을 안 해주고 있어요. 돌려보면 이제 엣지가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뷰 팝업에서 렌더링 스타일 가서 이번에는 스테이틱 와이어 프레임. 자, 이 스테이틱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요, 이 렌더링 스타일은 그냥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엣지를 전부 다 진하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어디가 보이는 쪽인지 어디가 보이지 않는 쪽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죠. 모든 엣지를 다 이렇게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봐도, 얘를 눌러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어널리시스를 배운 다음에 이 페이스를 분석해 가지고 그 페이스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모드가 이 페이스 어널리시스예요. 파셜리 쉐이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파셜리 쉐이드는 에디트에 있는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렌더링 스타일에서 자, 쉐이디드 위드 엣지에서부터 스테이틱 와이어 프레임까지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는 매번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갔다가 쉐이드로 갔다가 이렇게 뷰 팝업을 눌러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퀵 다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퀵 다이얼. 마우스 오른쪽을 꾹 누르고 있어 보세요.
화면 빈 곳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렌더링 스타일이 나오죠. 자, 위로 올리면 쉐이디드 위드 엣지예요. 1시 방향은 쉐이디드고요. 6시 방향은 와이어프레임 위드 딤 엣지예요. 5시 방향은 페이스 어널리시스고 7시 방향은 피트예요. 그리고 9시 방향은 스테이틱 와이어프레임이죠.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보세요. 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손 떼면 쉐이드 위드 엣지죠. 자,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서 손 떼면 와이어프레임, 그죠? 누르고 9시로 가서 손 떼면 스테이틱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누르고 1시 방향으로 가서 손 떼면 쉐이디드.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아예 그게 안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쉐이드 됐다가 와이어프레임 됐다가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퀵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꿨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뷰 팝업으로 갑니다. 뷰 팝업 메뉴로 가서 오리엔트 뷰를 보도록 하죠. 오리엔트 뷰에 가서 보면은 여기 트라이메트릭이 있고, 그 다음에 ISO 메트릭이 있죠. 그리고 탑, 프론트, 라이트, 백, 그리고 버튼, 그리고 레프트가 있죠. 자, 트라이메트릭은 부등각, 단축키가 홈. 자,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오리엔트 뷰에서 ISO 메트릭을 클릭하면은 얘는 등각. 홈과 엔드 키가 단축키고요. 엔드를 누르면 등각 뷰가 됩니다. ISO 메트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탑은 뭐냐? 탑은 평면도.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T예요. 다시 뷰 팝업에 가서 오리엔트 뷰에서 이번에는 프론트. 자,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F예요. 자, 프론트는 뭐냐? 정면이에요. 정면. 뷰에 있어서 정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면 뷰가 되는 거고, 다시 오리엔트 뷰에 가서 이번에는 라이트, 컨트롤 알트 R,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R이에요. 얘는 우측면이죠. 우측면. 그러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딜 본 거예요? 우측, 오른쪽을 본 거죠. 정면을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오른쪽을 본 거다. 백은 뭐냐 하면, 백은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반대편, 정면의 반대편, 그러니까 배면이 되는 거예요. 배면이 백이에요. 정면의 반대. 자, 그리고 다시 오리엔트에 가서 이번에는 버튼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바닥. 자,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F 해가지고 여기가 정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컨트롤 알트 F를 했을 때 얘가 프론트 뷰고, 여기 위에서 보면 뭐라고요? 위에서 보면 탑이고 평면이고, 평면 뷰가 되는 거고, 탑 뷰가 되는 거고. 자, 밑에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얘는 버튼, 저면이 되는 거예요. 저면. 얘는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좌측면이 되는 거죠. 자, 이 반대편을 보면 뭐예요? 정면의 반대편. 얘는 백이고 배면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오리엔트 뷰에 가서 여기 단축키가 이렇게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뷰를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한 다음에 커스텀 뷰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뷰가 하나 더 생성이 돼요.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 오브젝트가 오리엔트 뷰에서 이 오브젝트가 돌아가면서 그 뷰의 시점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컨트롤 알트 T를 하면은 여기 작업 공간이 이렇게 탑 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번에는 리스토어를 이제 해볼게요. 뷰 팝업에 가서 리스토어를 클릭해보면 변화 없죠.
근데 일단 돌려보세요. 로테이트 해보세요. 로테이트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꺾어 놓은 다음에 뷰 팝업에 가서 리스토어를 클릭하게 되면 탑뷰로 돌아가죠. 그죠? 자, 홈키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 홈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부등각 뷰가 되죠. 여기에서 다시 로테이트 한 다음에 뷰 팝업에 가서 리스토어를 눌러보면 이번엔 어때요? 트라이메트릭으로 갔죠? 그죠? 아까는 탑뷰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트라이메트릭으로, 그러니까 부등각 뷰로 갔죠. 이거 뭐냐 하면 리스토어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오리엔트 뷰로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뷰 밑에 보면은 set rotation referen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축키가 컨트롤 F2입니다. 요거 외우세요. 컨트롤 F2하고 컨트롤 F3번 외우세요. 자, 지금은 컨트롤 F2 그러니까 set rotation reference만 보이게 되는데 컨트롤 F3은 클리어 로테이션 레퍼런스예요. 아직 안 보여요. 자, 그러면 set rotation reference를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가지고 이거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하나 찍는 거예요. 찍어요. 모서리를 하나 여기 중심 찍어볼까요? 중심을 이렇게 찍어볼게요. 자, 안 잡히면 그냥 아무 때나 하나 찍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돌려보세요. 내가 찍었던 포인트를 기준으로 회전하죠. 자, 중요한 거는 다시 나와보세요. 휠 버튼을 나와보세요. 그러면 로테이트가 해제됐잖아요. 다시 돌려봐요.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아까 했던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돌리는 건 뭐예요? 얘도 내가 이 원하는 지점에서 돌리는 건 맞죠? 맞는데 놓으면 사라져요.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인데 얘는 계속 남아있어요. 이 set rotate reference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 포인트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로테이트 포인트를 고정을 해가지고 계속 언제 돌려도 항상 그 자리에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근데 얘를 로테이션 포인트를 레퍼런스를 셋 해놓은 상태에서 뷰 팝업을 다시 열어보면 밑에 생겼죠. 클리어 로테이션 레퍼런스 단축키가 컨트롤 F3이다 라고 되어 있죠. 클리어 로테이션 레퍼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사라져요. 로테이션 레퍼런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뷰 팝업 다시 열어봅니다. 뷰 팝업을 다시 열어가지고 자, 클리어 로테이션 레퍼런스 했더니 없어졌죠? 클리어 로테이션 포인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시 설정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 밑에 보면은 리피트 커맨드라고 있습니다. 리피트 커맨드. 이 기능은 단축키가 F4번이에요. F4번이 리피트 커맨드 기능이고요. 리피트 커맨드는 뭐냐 하면 여기 뷰 팝업에서 볼 때에는 최근에 실행한 그러니까 마지막 맨 1번이 맨 마지막에 실행한 거고 최근에 실행한 기능을 10개까지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썼는지 찾아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F4번을 누르면 맨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 기능이 다시 실행돼요. 자,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기능은 언두예요. 언두 뭐죠? 되돌리기죠. 그죠? 뒤로 실행 취소 되돌리기 하는 거죠. 단축키가 컨트롤 Z고요. 뷰 팝업에서 눌러도 되고 컨트롤 Z를 해도 되죠. 컨트롤 Z 하면 언두 여기 툴바에도 있어요. 툴바에 보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죠. 얘는 언두 얘는 리두예요. 이거 리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언두 한번 해볼까요? 언두 한 다음에 얘는 리두 얘는 컨트롤 Y 누르면 리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언두라고 하는 게 이 NX에서의 언두는 캐드처럼 많이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얘는
한계가 있어요. 자, 파일 유틸리티의 커스터머 디폴트에 가서 보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게이트웨이의 제너럴에서 보면 여기 언두라고 하는 이 탭이 있어요. 언두 탭에 가서 보면은 언두의 파일 사이즈가 1024 그러니까 대략 1기가 정도로 고정되어 있죠. 이게 무한정 크게 늘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두 용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세이브 컨트롤 S 파일에서 파일에 세이브라고 하는 부분 있죠. 컨트롤 S 누르면 저장이 되는데 저장한 순간부터 더 이상 언두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뷰 팝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